산티아고 순례길 5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우고 네, 요거는 이제 5번째는 아침에 음식점에 들러서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보통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빵으로 대체를 합니다. 근데 이때 만난 분들이 요 남자가 미국 텍사스에서 온 남자고, 여기는 이제 부인이에요. 근데 부부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 사람들이, 텍사스에서 왔는데, 부시 대통령 이야기 안 하고, 박찬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찬호 아시냐고 했더니, 잘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 좀 하다가 되게 부럽다고 제가 했어요. 부부간에 오셨으니까 되게 부럽다. 부부간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순례길을 걸으면은 그 안에 굉장히 진솔한 대화들을 많이 하지 않겠냐. 그리고 30일 이상 동안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겠더니 뜻밖에도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근데 부부간에 같이 오니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가끔은 따로 떨어져서 혼자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딱 붙어 다녀야 되니까 그게 안 좋다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딱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길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분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둘이 부부 사이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부부 사이인지 모르고 이 여자분하고 대화 나누고 있으면 이 남자분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부 사이에 같이 오면은 그 단점도 있긴 할 텐데, 저로서는 이제 또 혼자 와 보니까 또 같이 오는 사람들의 부러움이 또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빵으로 아침을 때우고, 여기가 뿌엔테 데 레이나, 그 뭐라 그러죠? 다리입니다. 다리와 문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뿌엔테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거. 여기 가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앞에 가는 분이 여기 배낭 밑에다가 뭘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까이 봤더니 양말이랑 이 옷가지들을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말리는 거죠. 걸어가면서. 그래서 야, 신기하다 해가지고 저도 양말을 걸었습니다. 배낭에다가. 어젯밤에 제대로 안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 안 말른 거를 배낭 안에다가 넣고 다니면 곰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다가 이제 배낭 걸고 다니면서 걸어놓은 상태로 이제 걷는 거예요. 자연광으로 말리는 거죠. 누가 보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이런 점은 정말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다가 또 독일에서 오신 할머니 또 만났어요. 이분이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3번째인가? 예. 정말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4번째네. 빰플로나까지 하면 4번째. 첫날 맺어진 인연이 계속 되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또 사진 찍었고. 이분은 참 웃으시는 게 굉장히 해맑으시잖아요. 이분이 70대거든요. 연세가 70대신데 소녀적 표정을 짓고 계세요. 모자에다가도 무슨 꽃 같은 걸 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되게 재밌는 분이셨어요. 잠깐 또 반가워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또 이제 따로 각자 헤어졌고, 요거는 이제 지나가다가 순례자들을 위한 이제 이게 간식 코너인데 와이파이도 되는 그런 곳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묘지인데 스페인은 묘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가다가 이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이 좁은 마을, 이게 몇 가구 안 사는 되게 좁은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슈퍼 같은 게 하나 있겠지 하고 이제 점심때니까, 점심때인데 마땅히 식당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음식을 사갖고 갈까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식당이 마땅하게 없어요. 슈퍼가 하나 조그만 게 있었는데 더 큰 게 있겠지 하고 더 큰 거 찾으러 막 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런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제가 북한산 둘레길,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가기 전에 북한산 둘레길을 연습 삼아 다녔었는데, 거기에 본 링컨의 명언 글이 있었거든요. 그 글귀가 떠올라가지고, 그게 뭐냐면, 나는 천천히 걷지만 결코 뒷걸음치지 않는다. 이런 명언이 쓰여진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언 문구가 떠올라가지고, 배고프긴 하지만, 이거를 또, 그걸 사러 뒷걸음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보면 또 나오겠지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빠에이아라는, 이 로르카라는 그 마을인데, 여기에 보니까 빠에이아라고 써있는 식당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게 스페인 음식인데, 우리나라 음식하고 비슷해요. 쌀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역시 링컨의 명언대로 나는 천천히 걷지만 결코 뒷걸음치지 않는다. 뒷걸음치지 않고 이렇게 갔더니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귀인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 식당 주인이에요. 호세 라몬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렌지를 가지고 공 차듯이 막 차요. 근데 발재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잘 차냐 했더니, 원래 축구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뜻밖의 여기에서 제가 잠깐 머무르다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있다 보니까 계속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일단 오렌지를 가지고 제기차기 하는 이 모습이 너무 웃겼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 음악이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 음악들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깨달았던 게, 제가 그냥 다른 일반 음악도 물론 좋지만, 이런 클래식 음악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많이 즐기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막 산티아고 순례길 막 걷고 와서 쉬는 동안에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머리가 맑아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 든 거죠.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던져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친구의, 부인이 한국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알베르게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식당 겸 알베르게인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만화를 그려놓고, 편지를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의 모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 포스터를 여기다 붙여놓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셔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진을 다 봤는데, 이 저녁에 여기 호세 라몬의 사모님 되시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 하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자기 집에 있다고 하면서 좀 이따 7시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잘 됐다. 여기서 숙박을 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 식당에서 잠깐만 머물다 가려고 했는데 3시쯤에 도착해가지고 거의 5시까지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또 부인이 온다 하니까 차라리 그럼 여기서 묵자, 숙박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녁 먹고 부인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자기는 사진을 안 찍겠다는 거예요. 절대 사진 안 찍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국제 결혼을 했냐, 신기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뭐 이렇게 결혼에 이르기까지 과정들은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런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잘 사냐,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하냐 했더니, 오히려 잘 안 싸우게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면 서로 말띠가 잘 안 통하니까 오히려 안 싸우게 된대요. 왜냐하면은
그냥 말 한마디 듣고 바로 오해해가지고 막 뭐라고 화내고 이런 일이 없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물어보고 뭐 그게 어떤 뜻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이제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말이 잘 통하니까 더 안 싸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말 한마디 가지고 딱 싸우잖아요. 예.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 손짓 발짓 섞어서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분도 이제 결혼해서 서로 사니까 이제 스페인어 굉장히 잘하죠. 그 사모님도 스페인어 굉장히 잘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죠. 토종 스페인어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덜 싸우게 된다. 이게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국제결혼에 대한 선입견이 확 깨지는 순간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강점과 좋은 점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저 사람의 단점도 다 있지만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좀 조그맣게 보이고 강점은 이제 크게 보이는 이런 상태였다. 뭐 그렇게 해서 결혼했겠지만 결혼 후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 라몬이 되게 청소를 잘 안 한대요. 물건 정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고쳐지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그냥 단점을 고치기가 힘들 테니까 그냥 그거 놔두고 호세 라몬이 되게 장점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많이 한다. 그거를 많이 중요시한다. 호세 라몬이 남자인데 되게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맛있더라고 되게 음식이.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장점을 더 많이 봐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게 뭐 정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오히려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뭐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은데 이런 되게 이건 건 되게 잘못된 편견이고 또 잘못된 속설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부인하고 아이들끼리 간에 이렇게 뭐 의견 대립이 생기면 제 친구들은 보니까 부인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부인하고 아이가 서로 싸울 때 아이를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어서 주로 애들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 하게 되는데 제 친구들은 오히려 거꾸로 부인 편을 든다고. 그것도 조금 약간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부 간의 중심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거에 젖어서 좀 살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 커플을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제가 다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이날은 아침에도 어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산티아고 길을 걷는 장면, 텍사스에서 오신 분들 만나고 저녁에도 호세 라몬 이 스페인 국제결혼한 부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깨달은 바가 많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같은 날 그런 경험이 있었네요.